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간혹 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살다 보면 누구나가 한두 번씩은 종종 가지는 그런 그 감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또 초년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 그러나 고생을 사서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공부를 해가지고 향학열을 불태우는 이런 청소년들을 보면은 참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대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역경 속에서 면학의 꿈을 키워서 훌륭한 대학에 입학을 한 젊은이들을 네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선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편안할 것 같군요. 제 옆에 앉아 있는 그 학생이 이번에 서울대학 경제과에 합격한 서정암 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학생이 한양대 중문과에 입학한 윤옥현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 영문과에 진학한 이혜영 양입니다. 맨 끝에 앉아 있는 학생이 연세대 의대에 입학한 김선규 군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규 과정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전부 검정시험을 거쳐서 진학을 한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 나름대로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격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번에 서울대학에 입학한 그 서정암 군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 합격자 명단을 보는 순간 네. 그동안 그 고생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우리 윤 군은 어떻든가요? 저 역시도 이렇게 노력한 결과를 받아 기쁩니다. 그래요? 네. 네. 이 양은요? 저는 실감이 안 나요. 아직도 실감이 안 네. 납니까? 네. 또 우리 김 군은 어떨까요? 저는 강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성취감. 예. 그 이런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기 85년도에 검정고시 수석할 때도 이것보다는 좀 덜한데요. 느껴본 적은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서정암 군은 이번에 그 학력고사 점수가 대단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를 받았죠? 309점 받았습니다. 309점. 네, 대단하군요. 윤 군은 얼마를 받으셨어요? 263점입니다. 네. 근데 윤 군도 지난 해에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네. 네. 지난해는 293점으로 서울대 나섰는데 딱 불합격돼 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것이. 네. 근데 이번에 오히려 점수가 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왜 좀 떨어졌네요? 네, 저는 이제 동생들도 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저는 올해 사실은 공부까지 이제 생각을 안 했는데 내년에 가려고 했었는데 주위의 여러 선생님께서 지원해 보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요. 네. 서정암 군은 어느 과목이 제일 그 우수한 점수를 받았어요? 이번에 수학 만점 받았습니다. 수학을 만점을 받았어요. 네. 모두들 그 첫 번째 대학의 도전인가요? 우리 윤 군은 두 번째지요? 두 번째. 이 양은 어때요? 첫 번째. 첫 번째입니까? 네. 그리고 김선규 군 두 번째입니까? 네. 아하. 그럼 지난 해는 어디에 입학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점수가 형편없어서 안 넣었어요. 지난 해에는? 네. 네. 꼭 의대를 가리라고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모자랐던 겁니까? 아니면은 워낙에 잘 못 쳤습니까? 의대를 가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점수가 택도 안 되죠. 딴 데는요. 딴 데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던가요? 예. 뭐 차츰 이제 왜 꼭 의대를 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것도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난해 한 번 시험을 쳤었군요. 예. 대입 검정고시에서는 수석을 했는데 학력고사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됐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수준도 차이 나고요. 아하. 그리고 그동안 갈등도 많고 네. 이번엔 몇 점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별로지만 290 맞았어요. 네. 서정함 군은 고향이 어딘가요? 전남 강진입니다. 전남 강진. 예. 네. 그곳에 부모들이 계십니까? 저 홀어머니 계십니다. 홀어머니가 계세요? 형제는? 큰형이 거기서 농사 짓고요. 음흠. 작은형은 저쪽 경기도 쪽에서 운전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시골에서 국민학교 마쳤습니다. 국민학교만. 예. 어허. 서울에는 언제 올라왔어요? 78년도 3월에 올라왔습니다. 혼자 올라왔습니까? 예,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78년 3월이면 그때 몇 살 때일까요? 17살 때입니다. 그동안은 뭘 했습니까? 시골에서. 시골에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3년 동안 이렇게 어머니 농사 도와드렸습니다. 어허. 그동안은 공부를 쭉 못했겠군요. 예,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요. 그리고 책을 살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시골에 있을 동안은 공부를 전혀 못했습니다. 하고는 싶지만은 공부할 형편이 못 되었다. 예. 그러면 서울은 왜 상경을 했을까요? 그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좀 머리가 영리하다고요. 네. 공부하고 싶고 머리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그 동네 형이 듣고서요. 그 서울에 가면은 공부하고 일하고 할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형이 저를 서울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서는 뭐라 그러던가요? 집에서는 처음에 반대를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너를 못 가르치니까 부모님께서 음흠. 너 혼자라도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봐라. 그때는 아버님도 계셨습니까? 예, 아버님이 그때 중풍으로 알아 누워 계셔가지고요. 아, 그때 한 8년, 7년 정도 알아 누워 계셨습니다. 예. 국민학교 때 성적은 어떻습니까? 그 학교가 조그만 학교라서요. 예. 상위권이긴 합니다만 올해 몇 살입니까? 25입니다. 25? 예. 그러니까 만으로는 몇 살입니까? 만으로 24입니다. 24. 예. 그 어머니가 지금 이 소식을 이미 들으셨겠죠? 네, 직접 통화는 못했습니다만 그 동네 그 전방에 전화가 한 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 전화가 오면 이제 마이크에 대고 그 서정함 씨 합격이 때문에 이거 동네가 마이크. 다 알겠군요. 예. 몇 가구나 사는 동네인가요? 한 40가구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군요. 예. 그 동네에서 과거에 이 동네 선배로서 서울대학 경제과에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과는 없습니다만 서울대학은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축제 분위기겠네요. 아직 그쪽 분위기를 못 전해드렸습니다. 아, 듣질 못했습니까? 예. 예. 근데 그 17살에 단신 상경할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진짜 암담했습니다. 그때 운동화, 새카만 운동화를 제 것도 아니고 남의 것 얻어 신고 옆에 그 가방 헌거 하나 메고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4명이서 올라왔거든요. 같이. 예.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뭘 할까요? 그 처음에 한 몇 달 같이 구두를 닦다가요. 이런 일 아니면 할 게 없느냐 하면서 내려가기도 하고 다른 공장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 올라와서 뭘 했어요? 처음부터 구두 닦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닦기를. 예. 어떻게 쉽게 그 강남 터미널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형님이요. 먼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한 형님이 예. 구두를 닦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형님은 공부를 하십니까? 나이가 좀 많습니다. 아하. 예. 그 양반은 구두만 닦는군요. 예. 네. 참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형님이 서울로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온 것이 이렇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길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형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항상 지금 제가 있게 된 데에서 그 형이 전적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보다 오히려 학교 가는 소식을 더 기뻐하시고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했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았겠지만은 구두를 닦으면서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야학 강남 직업청소년학교라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ABCD부터 배웠죠. 예. 그랬는데 몇 달 운영되다가 운영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거든요. 예. 그 이제 그 아는 분의 소개로 고려학원에 야간반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예. 거기서 그러니까 79년 예. 79년대 고검으로 합격하고 네. 고등학교 입학 검정 예, 예. 시험. 네. 80년도에 그러니까 대검을 합격한 겁니다. 대입 검정 시험. 예. 예. 그게 이제 공부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네. 손님이 없는 시간에 틈틈이 책을 보고 음흠. 영어 단어 같은 거 외고요. 네. 암기 과목 같은 거. 예. 그리고 수학 같은 그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문제는 주로 집에서 풀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 구두 닦는 장소가. 예, 형들이 많이 배려를 해줬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윤옥현 군은 올해 몇 살입니까? 23입니다. 23이요. 네. 네. 이 어떻게 해서 검정고시를 보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중퇴를 하고 중학교 1학년에. 예, 예. 중퇴를 하고 저희 음식점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이제 부럽고 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하게 됐어요. 네. 그 중학교 1학년까지밖에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입니까? 네. 형제가 몇입니까? 지금 3남 1녀입니다. 3남 1녀. 네. 부모님은 다 계신가요? 아니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부모님이 74년도에 어머님이 나가시고 그 이듬해 또 아버님이 또 어머님 찾아서 나가시고 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 아버님 어머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십니까? 네. 이런 기회에 좀 만나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두 분은 아직 이 깊은 소식을 모르시겠네요. 네. 하하. 그 후로 한 번도 그 연락이 안 되던가요? 네. 예.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음식점하고 또 음식점 하는 데가 또 연탄 배달도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연탄 배달하고 음식점하고 이제 같이 겸하면서 어허. 이제 생활비를 대가면서 했습니다. 공부를. 그러면 그 삼남 일녀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아래로 동생들입니까? 네. 그럼 가장 노릇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그 어려운 역경에서 어떻게 틈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방송을 봤는데요.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해가지고 네. 나도 한번 늦었지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방송에 나오는 훌륭한 분 가운데에서 네. 어렵게 젊은 시절에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것을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나 여건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동생들은 공부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윤군이 학비를 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아하. 동생들도 자신들이 이제 조금 못하겠다고 이제 또 이제 신문 배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네. 아, 동생의 그 나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몇 살입니까? 지금 바로 밑에 동생이 지금 21살이고요. 윤순미라고 21살이고요. 여자 동생입니까? 네. 뭘 합니까 지금? 지금 학원 앞에서 이제 약간 이제 행상 같은 장사를 해요. 그러고 공부합니까?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윤상범 19살이가 윤상범인데요. 네. 걔도 이제 학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일하고. 네, 그 막내 동생도 학원 다니고 둘이는 이제 신문 배달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정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전부 다 학원. 전부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고 있군요. 네, 하하. 살긴 같이 삽니까? 네. 예, 오손도손이 참 열심히 사셔야겠네. 아이고 참. 그 공부는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집에서 배달도 하고 네. 연탄도 날르고 그런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저녁 늦게까지도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음식점 그 주인 아저씨가 또 야간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학원 공부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공부는 이제 6시 40분부터 10시까지예요. 아, 5시까지 일을 하고 시간을 내주시니까 학원에 가는 거죠, 그 시간에. 작년에 그 293점이나 받았는데 네. 금년에는 그렇게 점수가 못하지 않았어요? 네. 266점 했다고 그랬죠? 263점이요. 263점 그럼 30점이나 덜 받았네요? 네.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좀 자신이 생각하기엔 어떤 이유였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제 가정으로서 이제 생계도 꾸려야 되니까 이제 공부를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공부만. 어허. 그러니까 이제 또 동생들도 학원에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동생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올해 그렇게 공부를 준비를 못했어요. 이혜영 양 축하합니다. 이혜영 양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남 보석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어디까지 학교를 다녔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 서정암 군? 예. 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혜영 양은 왜 잘 들어간 학교를 자퇴를 했을까요? 시골이었어요. 조그만 네. 학교였는데요. 이게 4클래스였거든요. 한 학년이요. 네. 제 꿈이 굉장히 컸었어요. 국회의원 그쪽을 한다고 큰 소리 막 치고 다녔는데요. 네. 그 현실하고 또 집안 형편도 말이 아니었고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시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갖고 학교 다니기가. 예, 그것은 학비 조달이 어려워서 못 다니는 겁니까? 학비 조달도 그렇고요. 네. 또 앞으로 내가 생각해 볼 때 졸업을 하고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요 서울만 가면은 다 공부하고 서울대 간 줄 알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네. 책보따리를 하나 껴안고요 밤차로 왔어요 서울까지요. 집에서는 모르고요? 아버지 엄마한테 딱 앞에 앉아서요. 네. 이렇게 제가 가겠다고 허락해 주시라니까 엄마는 울면서요. 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못 잡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냥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공부를 하러 서울을 간다. 예. 그러니까 그럼 가서 해보라 그러시던가요? 예. 근데 능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니까 네 능력으로 해보라. 그때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 때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밤에 왔거든요. 막 울면서요. 네. 그 산길을 50분 동안 걸어서 차를 타야 되거든요. 네. 혼자 걸어서 울면서 왔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19살 때였어요. 19살 때. 예. 예. 그러면 자퇴를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있었군요, 거기에. 고향에. 아니요. 막 와갖고 제가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어요. 국민학교를. 아. 그래갖고 바로 학원 입학했죠. 네. 그 서울에 무슨 연고지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크로니가요 태능 있는 데서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거기서는 사정을 해갖고 밤에는 친언니입니까? 예, 친언니예요. 친언니가 예. 있으시니까. 예. 그래서요. 밤에는 이렇게 일을 하고 12시까지 일을 하고 어허. 그다음에 잠을 자고 5시 일어나서 학원에서 그냥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요. 그러면 학원은 낮에 다녔습니까? 예, 밤에? 낮에요. 낮에. 그리고 저녁 때는 식당에서 그래서 일을 하고. 일하고. 예. 그동안에 몇 가지 일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맨 처음 올라와서 식당에서 일하다가요. 네. 그 검정고시를 마치고는 이제 쪽 공항동 거기요. 네. 조그만 전자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가서 이제 고생 좀 하다가요. 이제 86년도 4월 달에는 선생님이요. 학원으로 다시 오라고 고량원 쌤이요. 네. 도와주겠다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갖고 다시 입학을 하다가 이제 시험 막 끝나고는 이제 저기 독산동에요. 지금 실크 하는데 좀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예. 실크 공장에 취직이 됐습니까? 예. 예. 그 공장에 들어간 다음에는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던가요? 지금은 거의 공부를 못 하고 있죠. 맨날 야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고 출근하고
그게 전부예요. 텔레비도 볼 시간 거의 없죠. 맨날 야근하니까. 끝나면 10시, 9시 반인걸요. 그런 가운데서 힘들다는 걸 느꼈죠. 학력고사에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았군요. 이 누가 도와준 사람은 없습니까? 있죠. 네. 아우 제가 그 대검 할 때는요. 네. 마국이 언니가 있었거든요. 네. 언니도 이제 혼자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공장에 다니면서 했는데요. 그 언니가 저를 독서실에 넣어놓고요. 이렇게 한 달에 다 대줬어요. 그 네. 생활비를 식비랑 그 등록금이랑 다 대주고 또 학원에서는 친구가 도시락을 한 7개월 동안요 계속 싸다 주고 친구가 도시락을 못 예. 사오니까 친구가 예. 대신 싸다 주더라 이런 얘기니까. 계속 싸다 줬어요. 그 친구가 지금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래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 친구는 예. 뭐 또 내년에 하면 되지요. 예. 작년에도 예. 했었는데요. 네. 그럼 저 그렇게 또 훌륭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김선교 군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예, 어디까지 정규 과정의 학교를 다녔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도 1학기 정도에 마쳤어요. 고등학교 예, 2학년 1학기까지. 예. 예. 근데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는요, 네. 제가 아파가지고요, 간염으로 예. 입원해서 입원비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어허.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데요, 네. 사고가 나는 바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하.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 병이 난 다음에 이제 혼자서 공부를 했을 텐데 예, 예, 어디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형이 포장마차거든요. 예? 형이 포장마차예요. 포장마차를 한다. 예. 예, 포장마차 집을 경영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이? 예. 예, 예, 예. 근데 검정호 씨는 수업이 좀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검정호 씨 할 때 공부하고, 그리고 그건 밤장 사니까요. 이렇게 일찍 수업이 끝나자마자 와가지고요, 조금 제 시간을 갖고서 형을 도와서 일을 합니까? 예, 그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 형님 포장마차 집 앞에 좀 크게 써붙였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응? 그것도 안 여기서 되겠는데. 일하고 있는 내 동생이 그것도 안 되겠어요. 예, 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것도 관뒀는데요. 그만뒀어요? 예. 그 왜 그만두셨을까요? 잘 안 되니까. 아, 형님이 그걸 그만두셨다고? 예, 관뒀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형님은 지금 뭘 하시고요? 놀아요. 아, 그 형님은 학원에 나가시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예, 그러면 그동안에 공부하는 학비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벌어서 했을까요? 처음에는 형한테 도움을 얻다가요. 네. 형까지 안 되니까 이제 누나께서 회사 다니시면서요, 이제 딴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하셨어요. 구두를 닦으면서 또 식당에서 이렇게 그 배달을 하고 음식을 나르면서 또 공장에서 일하면서 포장마차에서 손님을 이렇게 시중들면서 네 분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참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이루기 어려운 꿈을 어린 나이에 입지전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는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한마디씩 좀 대답을 해보겠습니까? 네.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잠보였거든요. 잠을 많이 잤나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잠이 많은데 일하고 공부하고 병행해 하다 보니까는 하루에 잠을 5시간, 6시간 정도밖에 잘 수가 없었어요. 네. 구두 닦으면서도 이렇게 꼬박 조는 겁니다. 아, 그게 저에게는 잠 부족했던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가장 같습니다. 공부하면서는. 예. 네. 이 윤옥현 군은 공부하면서 어려운 게 어떤 것이든가요? 저는 우선 한 사람에서 이제 공부도 해야 할 하고 또 이제 가장으로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애써서 이제 그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생들에게 학비를 준다던가 네. 아니면 용돈을 줄 때가 있겠죠. 네. 또 옷도 사입해야 될 때가 있고 네. 그럴 때 투정 부리지 않습니까? 좀 더 달라던가 아니면은 이 옷 말고 더 좋은 옷을 사달라던가 이런 동생이 없습니까? 아이, 이제 그런 동생은 없고요. 예. 이제 오히려 이제 형 책이 부족할 텐데 음. 형 책 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생들이. 네. 지금 예를 들면 윤옥현 군은 20 안팎에 벌써 가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때 그 나이면은 이미 성년이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세태에 보면 부모님들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학비를 얼마 달라 이러고 졸릴 나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누굴 동생들을 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자신 생각은 해본 적도 없겠어요. 그렇죠. 뭐 그렇죠. 예, 동생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네. 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우리 애들은 내 동생들도 좀 저렇게 좀 옷도 좋은 것 입히고 먹을 것도 좀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죠. 많이 하고 또 동생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동생들한테 공부를 시킨 이유도 이제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여러 지원자한테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무슨 일 하더라도 또 공부를 해서 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군요. 이혜영 양은 어떤 것이 제일 어렵던가요? 저는 서울에 집이 없었어요. 공부할 때요. 그래갖고 독서실에서요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래야 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 여자가 이제 한참 사춘기 나이에요. 남자친구도 한 번도 못 사귀고 또 이제 그 외로움 그런 쪽의 외로움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는데요. 네. 그걸 담임쌤한테 편지를 썼어요. 네. 담임쌤한테 뭐 외롭습니다. 그렇게요. 네. 그렇게 해서 시켰는데요. 그게 제일 어려웠었어요. 고독한 것이. 특히 비가 올 때는 더 그랬어요. 이렇게 그 남학생과 여학생의 그 어려움의 차이가 좀 있군요. 네, 김선규 군은 어때요? 제가 어릴 때는 그저 심부름만 했거든요. 네. 근데 좀 크고 나선 제가 자진적으로 돕고 나니까요. 어려운 걸 알겠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냥 공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집안 걱정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가지고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 구두를 닦는 가운데 졸려서 뭐 이렇게 막 껌뻑껌뻑 졸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두 닦으면서 이렇게 서러움을 당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이제 실수해가지고요. 손님 그 하얀 양말에 까만 구대약을 묻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때는 그 다짜고짜 이제 기싸대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손님께서도 성질이 나니까. 그래도 제 입장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건데 하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서러웠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예, 가끔가다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분이 혹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은 내심 굉장히 그 후회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간단한데요. 네. 잘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구두를 이 다음에 닦다가 양말에 그 검은 구두약이 묻었을 때 우리 서정암 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성질은 내겠지만 뺨은 안 때리겠습니다. 검은 양말 신고 오시는 분이 제일 반가운 손님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구두 닦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요. 어허. 보통 벗어서 닦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요즘은 없죠. 아, 예, 옛날에는 신고서 닦았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허. 아, 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죠? 네.
이 다음에 그 구두 닦는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벗어서 닦든지 아니면 검은 양말을 신고 가시고 또 설사 조금 검은 약이 묻더라도 야, 괜찮다고. 넌 구두를 잘 닦았다. 어따 잘 닦다 보니까 내 양말까지 닦았구나. 예, 그런 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 손님도 있었어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구두만 그런 손님을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구두만 닦으면 됐지 양말까지 닦아주고 그러냐? 네. 나 돈 더 못 준다. 아주 애교스러운 손님이시네. 고생스러운 나머지 혹시 중도에서 공부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께서 중풍을 앓아 계시다가 병이 악화되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 힘으로는 제 도와드리는 게 아주 미미하고 그래서 좀 그때 프로복싱 붐이 상당히 일었었습니다. 김태식, 박찬희 이런 선수들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권투 시작하면 잘 안 돼요. 그건 또 누가 그러던가요? 옆에 그 권투 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네. 이제 기본기 닦는 게 한 6개월 되거든요. 네. 6개월 정도 이제 기본기 닦고 그다음에 이제 스파링 상대로 나가는데 이건 나갔다면 깨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장님께서 야 너는 권투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아 사람들은 저마다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생각하고 나는 권투 쪽으로는 안 돼 있구나. 다시 공부 시작해야겠다. 네. 한 7, 8개월 정도 애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고 예. 직업 권투 선수가 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군요. 예. 근데 그 내성적인 성격이면은 권투를 잘할 수 있다고 선배가 얘기하는 걸 듣고 권투를 할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 웃사람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그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때 만약에 권투를 계속 했었으면 좀 훌륭한 선수가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서울대학교 입학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중도에 그 공부를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던 적은 없습니까? 윤옥현 군. 네, 저도 저희 검정고시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어떤 때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학원 선생님이 뒷발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장학생으로 또 해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네. 이혜영 양은요? 저는 그때 언니가요. 그때 봉급을 타가지고 12만 원을 줬거든요. 네. 근데 그날 남대문 시장을 가재요. 가기 싫었는데 자꾸 가자 그래서 갔는데요. 돈은 손을 꽉 쥐었거든요. 네. 하지만 넣은 손을요. 근데 물건 산 사이에요. 어느새 빼갔어요. 누가요. 그래갖고 도둑을 맞았단 말입니까? 소매치기 당했죠. 남대문 시장에서요. 아하. 시장 바닥에서. 네. 그래갖고 이제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대번 싸우고 이제 간두고 싶었는데 또 학원 선생님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아시고. 네. 그 어렵게 식당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12만 원이란 돈을 학비로 준비한 것을 몽땅 소매치기 당했을 때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그건 참 눈물도 안 나오고 얼굴이 노란해져 갖고요. 네. 시장 바닥에서 혹시 이상해 아무튼 간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아이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그렇겠지요. 예. 우리 김선규 군은 도중에 정말 참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도중보다요. 네. 시험 보고 나서 원서를 냈는데요. 예. 그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로는요. 점수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번씩이나 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제 관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되고 나니까 신께서 버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 예. 이 서정암 군 혹시 이제 뭐 이렇게 다 그 좋은 학교에들 합격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좀 가벼운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자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요. 그 옛날 검정고시 학원 다닐 때 예. 옆자리 여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몇 달 동안 사귀었는데 제가 구두 닦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서로 같은 처지니까
네. 서로 이제 사귀고 오는데 그 아이가 이제 시골에 가다가요. 네. 제 구두 닦는 모습을 본 겁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났다. 네. 마중 나왔던 길에 잠깐 닦고 있었다고 그러지 그랬어요. 근데 그걸 왜 숨겼어요? 아니, 선생님 입장 됐더라도 아마 속였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어디 그걸 속일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구두를 닦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얘기하기 안 되던가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이 그때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구두 닦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도망갔죠 그 여자는. 아 그래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학원에서 만났거든요. 예. 야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예. 난 네가 구두 닦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구두 닦는다는 걸 속였다 이겁니다. 예. 저 다른 일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나를 그렇게 못 믿으면서 어떻게 사귀냐. 어허. 널 못 믿어서 난 못 살겠다 그러고. 그래서 좀 미안해가지고요. 예. 미안하다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이후로는 지금쯤 시집 갔을 겁니다. 아니 다른 그 여자친구는 없었고요. 예, 그 뒤로는 이제 정신이 바짝 났죠. 아. 구두 닦기로서 살 게 아니라 이제 대학생으로 살게야겠다.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오히려 채찍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윤군은 혹시 그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디스코텍이라는데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안이 어떻게 생겼다? 거긴 가면 뭘 한다 하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글쎄 어떻게 생긴 거 정도는 텔레비를 봐서 대강 알 수는 있는데 예, 텔레비전이 참 여러 사람들이 보나 봐요. 예. 그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없습니까? 네.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이혜영 양은 뭐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랬다고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우울하다는데 그 우울한 것을 달래고 서로 얘기해주고 그러는 남자친구가 없었던 모양이죠? 예, 없었어요. 어허. 제가 좀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날씬했으면 또 모르죠. 예. 여기 있었을지도. 뭐 그렇지 않은데요. 안 그래요. 우리 김선규 군은 어때요? 저도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예. 만약에 지금 여자친구가 있다면 어디부터 먼저 가겠어요? 데이트하는 장소로 어디를 가보고 싶어요? 도서관이요. 도서관에 가서 여자친구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요. 가장 지금으로서 가장 일가책이 뭔지 알고 있나 그걸 보고 싶어요. 응? 지금 이 나이에요. 예. 일가책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가 보고 싶어요. 어허.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과 교양 수준이 있는 여자인가 알고 싶다 말이죠. 네. 아하. 근데 경제과를 택한 것은 서정함 군의 독단적인 판단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선배 중에요. 네. 경제과 출신이 있거든요. 음흠. 그 형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문과를 택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저는 굉장히 활동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아빠께서요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 자식들 전부 다 이게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고요. 벌써 외국 갔다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통역관이 한번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고. 김선규 군은 왜 의대를 지망했습니까?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요. 옆에 사람이 간암에 걸렸거든요. 근데 금방 죽더라고요. 며칠 안 돼서. 그것도 보고 요 근래도 친구 누나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치병, 뭐 백혈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한몫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불치의 병을 누구보다도 먼저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네. 그 생각하기에 어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노력은 해보겠어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등록금은 마련을 했습니까?
아직은 안 됐지만 네. 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그동안에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학교 입학하는 동안 예. 대학교에 또 공부를 하면서도 예. 구두는 계속 닦겠습니까? 예, 시간 그 토요일 일요일 정도 방학 때 그 구두를 닦을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예. 구두 닦을 시간이 없이 공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학비는 어떻게 조달을 하게 됩니까? 그 저도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만. 예. 공부를 잘해가지고 예. 장학생이 되면 되잖아요. 예, 그럴 생각입니다. 예. 어때요? 우리 저 윤옥현 군은 학비는?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네. 어떤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직종에는 제가 뭐 그렇게 기술에선 배운 게 없으니까 지금 한 거에서 좀 하고 싶어요. 예. 이혜영 양은요? 저는 아무거나 하고 싶어요. 그냥 커서 나중에 흠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은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학비는 학비는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입학 아직 안 됐는데요. 네. 그 아버지가 이제 가서 졸업 예정에 부종 때 가고요. 네. 아버지한테 소를 한 마리 팔아달라고요. 소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는 소를 한 마리 팔아달라고? 네. 몇 마리나 소가 이제 있으신데요? 어미 한 마리하고요. 송아지 한 마리인데 송아지만 팔아달라고요. 그럼 송아지 대신 누가 또 가서 일을 할까요? 글쎄요, 이제 그것도 4년 문제네. 뒤에 이제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드린다고 하면 되잖아요. 김선규 군은 어때요? 저희 누나가 안심시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자기만 믿으래요. 그래서 딴 신경 쓰지 않도록 그냥 배려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그 걱정은 더 이상 시켜서는 안 되겠네요. 네. 네. 이 사회에는 훌륭한 분들도 많고 여러분 같은 입장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주 그 어려움이 많았다, 뭐 젊어서 고생을 해보는 것은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곤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요. 여기서 한 계단 한 계단 그 전진하는 식으로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제가 성장할 수 있고 다시 거기에 부닥치는 어려움을 다시 한번 극복하면 또 성장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윤옥현 군이 참 어렵게 그렇게 지내신 것 같은데 책임도 무겁고 좌절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저는 좌절하거나 그러면 이제 가장의 임무도 있고 또 저를 도와주신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도와주신 분들한테 실망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극복을 하고 그래요. 네. 이혜영 양은요? 저는 학교도 제가 제 발을 걸어 나왔고요. 또 시골에 계신 아버님한테 저는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요. 큰 소리 막 치고 와갖고 좌절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하고 또 저는 이제 제 운명을 한번 개척해 보고 싶어요. 그 운명을 한번 내가 개척해 본다.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고. 큰 소리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요. 큰 소리 한번 치고 노래 한번 부르면 이제 끝이에요. 참 밝고 명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김선규 군도 그런 경우에는 무슨 좌절을 극복하고 이렇게 언짢고 그런 것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겠죠? 이제는? 저는 사실 이분들에 비하면은요 고생도 안 하고 또 이 자리에 서기도 미안한데요. 사실 제가 깨달은 것만 하면요 저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자 그런 목표를 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이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면서 고학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뭐 이렇게 겸손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서정암 군은 장래 꿈이 뭘까요? 재무공무원이 될 겁니다. 아, 재무공무원이. 예. 그것도 또 누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스스로 본인이 경제과를 들어가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그 경제과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를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만약에 이번에 점수가 좋지 않아서 경제과를 못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아마 다른 대학 경제과에 들어갔을 거예요. 다른 대학교 경제과에도 갔었을 것이다. 네. 꼭 재무공무원이 돼야 한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이 경제 분야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 중추적인 게 재무 쪽이거든요. 네. 예, 그쪽에서 그 나라의 그 조그만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보고자 해요. 네. 뭐 장사를 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고 공무원이 되겠다. 네, 장사 쪽은 소질이 없습니다. 윤옥현 군은 저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학자가 되고 싶어요. 네. 예. 이혜영 양은요? 저는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활동적이게 생활하고 싶어요. 직업 그냥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그렇게. 우리 이 김선규 군은 뭐 이미 의사가 돼가지고 불치의 병을 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분 모두요. 예. 이 자리에 그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네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누가 질문 먼저 하시겠어요? 예. 저 많은 고생 속에서 나름대로 체득한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 구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는 조그만 일에도 항상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면은 그 어려움이 어려움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보람된 생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옥현 군은 어때요? 저도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살아보면서 보면은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처럼 살기가 제일 힘들었다는 게 그게 제가 느낀 체득. 또 어떤 사람 질문할까요? 예. 두 번째 앉아 계신 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저기 가족이 동생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어려웠던 생활 중에서도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때가 가장 보람이었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동생들도 전부 다 국민학교 졸업이고 또 국민학교 중퇴인데 동생들이 이번에 다 이제 거의 다 고공까지 다 합격을 했어요. 네. 공부를 해서 역시 동생들 공부 시켜가지고 동생들도 이제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합격을 하니까 그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네, 네. 서정암 군에게 좀 말하고 싶은데요. 지금도 지금 어렵게 아니면 또 불우한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서정암 군께서 구두닦기를 하시면서 보고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이 불우한 학생들이라든지 지금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좀 좋은 말이라도 하고 싶다면은 좀 건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려움과 우리 서정암 군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렵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근로 청소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남보다 어려운 처지를요. 자기 자신이 자각하고 그 어려운 현실을 내가 이겨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서 착실하게 생활한다면은 모든 게 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자식이 귀하면은 멀리 여행을 보내라. 그러면 고생을 해보면은 그 인간도 성숙하고 또 집에 부모라든가 가족의 그 고마움도 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사리 해오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네 사람 앞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이렇게 한없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훌륭해 보입니다. 제 진심이 옳시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훌륭한 인물의 표본같이 소개가 됐으니까 아무쪼록 그걸 잊지 마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맡은 바
또 자기가 꿈꾸었던 그런 장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어려운 역경 속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또 식당에 배달을 하면서 연탄 날르면서 또 포장마차에서 일하면서 또 공장에서 실크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 네 사람이 아주 훌륭한 점수를 받아서 훌륭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흐뭇한 일인가요? 여건이 좋은데도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리고 노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얘기하면 공부는 뭐 태어나서부터 타고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향학열에 불타는 젊은이들입니까?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서로 마음 써주고 기도를 드려줘야 될 걸로 합니다. 오늘 네 사람 이렇게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